네, 안녕하세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 스타트업 엑셀러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대표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 엑셀러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업 역량과 투자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반드시 사업 성공, 투자 유치 성공을 하실 수 있게끔 강사의 일원으로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콘텐츠 비즈니스 트렌드, 그리고 성공 사례, 투자 동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쉬운 말로는 우리가 콘텐츠 스타트업을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산업 현황, 그리고 주목해야 될 스타트업, 그리고 주목해야 될 투자자, 펀드가 무엇일지 그거에 대한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오늘 한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쉬운 말로 투자자는 누구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만나고 그리고 또 그들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팁도 같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콘텐츠 비즈니스 트렌드, 주목해야 할 산업 현황입니다. 작년 2020년 연간 콘텐츠 산업 규모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연간 콘텐츠 산업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는 매출 기준으로 1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분야, 1위 분야는 출판 분야로서 17.4%, 21.8조 원이었고요. 2위는 방송, 3위는 지식정보, 4위는 게임, 5위는 광고, 6위는 캐릭터였고요. 10% 미만의 그런 범위에 있는 것들은 음악, 콘텐츠 솔루션,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좀 눈여겨 보이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7.4%, 21.8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출판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책을 잘 안 읽고 출판 시장이 참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콘텐츠 시장 중에서 여전히 1위였어요. 가장 큰 시장이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 맨 아래 기타로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것들이 우리가 만화나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자료를 해석을 잘못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자료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콘텐츠 산업 관련된 제가 상장사 현황 자료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왜 갑자기 상장사 현황을 봐야 되느냐? 상장이 될 정도라고 하면은 비즈니스가 그 산업이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템이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됐고 안정화됐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콘텐츠 산업 중에서 상장된 현황들을 보셨을 때 나의 미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에 포커싱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아이템화하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상장사는 총 137개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상장사,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수를 조회해 봤는데요. 약 2,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37개는 0.5% 정도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콘텐츠 산업에서 상장된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상대로 가장 많은 상장사를 보인 분야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이 24.8%, 34개사였고요. 비슷하게 방송이었고요. 그거 이제 절반 정도로 지식 정보, 광고, 영화 등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음악, 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콘텐츠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1위는 예상대로 어떻게 보면 게임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 사람들 게임 안 하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만큼 게임이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예상했는데 7위에 있는 출판 분야 보시죠. 방금 위의 장표에서 매출 기준에서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는 출판 산업이었는데 상장사는 오히려 굉장히 순위가 아래로 내려갔죠. 6.5%에 불과한 7위권에 가 있었어요. 이거 참
희한한 것 같은데요. 요 말씀은 좀 다시 한번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산업별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판인데요. 가장 큰 콘텐츠 시장이었잖아요. 17.4%, 21.8조 원이었는데 상장세는 불과 9개 회사밖에 안 됐어요. 6.5%에 불과했는데요. 여기 있는 리스트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타겟 및 카테고리가 명확한 곳들이 상장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교육이 대세입니다. 학습지, 유아용 소적, 영어 교재, 중고등학생의 교재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보이는 포인트는 두 개예요. 굉장히 출판 산업이 큰데 상장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군소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고 새로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뛰어드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창업에 생존을 하고 성공하는 정도로 스케일업이 성공하는 출판 분야의 스타트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출판과 관련된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를 꿈꾸신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타겟이 조금 더 교육에 포커싱되고 교육 중에서도 수험상에 관련된 것들의 출판에 집중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는 비문학, 그리고 비문학 중에서는 실용서적, 실용서적 중에서는 교육 중에서는 유아 중고등학생의 수험서적과 대학생 이상들의 영어와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화는 생각보다 조금 시장 규모가 작았어요. 1조 6천억 원 시장으로 1.3%였고요. 상장사도 3개에 불과했는데요. 여기 지금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 이름 여러분은 다 아시는 곳들이십니까? 아무튼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상장 규모가 작다. 그렇지만 스타트업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만화, 웹툰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좀 약간 지금 미스매치 상황이다. 요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시장 규모가 좀 적고 상장사 현황이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우리 네이버나 우리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요 만화 쪽의 산업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기 보다는 다른 쪽에 분류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그 말씀 드리고요. 음악입니다. 다음은 음악 시장은 6.1조 원 시장이고 한 4.9%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장사는 10개 사정 정도고 한 7.4% 정도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음악, 그러니까 음반이죠. 네, 음반을 기획하거나 제작하고 또 어떤 이런 가수, 연예인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위주의 사업을 가진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유통 서비스를 하는 곳들도 일부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음악 산업은 최신 산업이다 보면 전통적인 산업의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스케일업에 성공을 해서 지금 이 플레이어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 플레이어로서 뛰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뒤에서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스타트업 사례를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뮤직하우라는 제가 스타트업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런 전통적인 음악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등장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뒤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입니다. 네, 리스트만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회사 이름 네, 이렇게 많은데도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게임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지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입증될 수 있죠. 네, 그리고 국내 게임 시장은 17.5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13.9%였고요. 네, 제가 다른 산업들은 수출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일부러 여기 명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게임 산업이 수출이 무려 72.4억 달러예요. 그리고 콘텐츠 산업 수출 비중의 66.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아마도 지금 K-컬처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핫하고 인정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봤더니 역시 게임이 압도적이더라라고 볼 수 있고요.
상장사는 무려 34개사였고요. 137개 콘텐츠 기업 상장사 중에서 24.8%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게임 산업이 유망하고 상장사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많이 활용하고 매출도 많이 나는 게임 산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초기 창업자들이 스타트업이 진출하기에는 막상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게임과 관련된 중견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셨던 경험이 있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 게임 스타트업을 하시는데 그리고 투자 유치를 받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시겠지만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쉽지 않은 게 이 또 게임 스타트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게임 개발 외에 이 게임과 관련된 전후방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후방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창업을 하실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해보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게임 마케팅 분야도 마케팅, 홍보 분야도 엄청나게 크고요. 또 CS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고객 만족, 그러니까 제조업이라 따지면 애프터 서비스죠. 어떤 콜센터라든지 웹 채팅 상담이라든지 어떤 품질 관리라든지 이러한 게임과 파생된 비즈니스들도 엄청나게 많고 오히려 벤처기업 스타트업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서 창업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콘텐츠 문화 산업일 텐데요. 국내 영화 시장은 매출 기준으로 3조 원 시장 정도였고요.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사들의 매출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평가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상장사는 매출 비중에 비해서는 꽤 많았어요. 14개사가 상장되어 있었고 비중으로 따지면 10.2%로 네 번째로 많은 분야였습니다. 단 우리 게임 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 시장도 스타트업이 직접 진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전후방과 파생 산업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그래픽, CG와 관련된 그러니까 영화, 영상물에 어떤 특수 효과를 주는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기술을 가졌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테크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고급 인력이라든지 기술 도입에 있어서 어떤 원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연구개발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커가고 눈에 들어오기는 좋은 분야이긴 한데 오랫동안 이 업을 유지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막상 드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애니메이션 캐릭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규모 1인 창업가들이 많이 콘텐츠 비즈니스 창업을 할 때 많이 선택하시는 아이템인데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매출 기준으로 0.5조 원, 0.4%였고요. 캐릭터 시장은 12.9조 원, 10.3%였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 시장은 다른 어떤 영화라든지 광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딴 데라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분류가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좀 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고요. 상장사도 그에 연동을 해서 5개사 3.6%로 역시 별로 그렇게 많은 상장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은 수많은 군소업체, 1인 창업가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시장이나 스케일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캐릭터,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특히 캐릭터가 어려운 것들이 유행에 조금 많이 좌지우지한다. 어떻게 보면 유행 트렌드라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요소로 그런 것들을 붐업을 시킬 수 있겠지만 다분히 어떤 외생 변수, 그러니까 운의 요소에 의해서 사업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캐릭터 산업을 시작하기는 좋은데 계속 생존하고 스케일업하기에는 쉽지 않은 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방송입니다. 방송 시장은 굉장히 커요. 20.5조 원 시장으로 16.3%로 출판 시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도 28개사로 역시 20.4%로 게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방송,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은 돈들이 지금 돌고 있는 이런 방송 산업인데 막상 우리 창업, 스타트업 입장에서 전통적 개념에서 방송 산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리스트에 있는 상장될 정도의 회사들이 하고 있는 방송 비즈니스는요, 대부분 그냥 방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허가나 등록을 받고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규모의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바로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진입이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역시 방송과 관련된 전후방, 파생, 신규 BM으로서 노려야 됩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광고, 광고 관련된 스타트업도 한동안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던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물을 시청을 하고 어떤 포인트를 받는, 아니면 걸으면서 많이 걸으면 어떤 포인트가 주어지는 이런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던 분야인데, 요 광고 시장 굉장히 큽니다. 광고 시장 16조 원 시장이고요. 12.8%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장사도 14개사 10.2%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리스트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제일기획, 이노션, 그리고 이런 데들은 초대기업 계열사고요.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이런 데들도 사실은 대기업, 대부분 통신사, 우리 이동통신사와 관련된 대기업 계열에 속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 계열 속에 있는 곳들이 광고와 관련된 곳에서 상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지금은 상장된 회사이지만 원래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불과 몇 년 만에 굉장히 초고속으로 성장을 해서 상장까지 이룬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식정보입니다. 지식정보 시장 굉장히 큽니다. 19.9조 원 시장으로 15.8%로 콘텐츠 산업 중에서 무려 세 번째로 큰 시장이고요. 상장사도 16개사로서 역시 11.6%로 역시 세 번째로 많은 시장입니다. 다만 여기 리스트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회사들, 상장사 현황들을. 네이버, 카카오도 있지만 이 네이버, 카카오와 생뚱맞게 메가스터디 같은 것들이 있고요. 골프존도 있고요. 디지털 대성, 첨단러닝, 여기 대부분 청년 창업가 젊은 분들이실 텐데 많이 들어보셨겠죠? 디지털 대성, 첨단러닝, 또 멀티 캠퍼스는 또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질적이죠? 이질적인 다양한 업들이 이 산업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부터 교육업체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체성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자, 한번 딱 보시죠. 제가 볼 때 지식정보 요 카테고리의 근본, 핵심은 IT 그리고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한 지식정보, 말 그대로 그런 산업이었고요. 사실은 어떤 포털이냐 교육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솔루션입니다. 콘텐츠 솔루션은 5.6조 원 시장이었고요. 4.5%를 차지했고 상장사는 4개사였습니다. 그리고 2.9%였고요. 이 부분 지금 보시죠 한번. 알체라, 이루원, 디지캡, 폭스소프트 회사 이름 한번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못 들어봤어요. 저기 지금 고개를 흔들고 계신데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려 상장이나 됐는데, 우리 다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없는데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일 거예요, 대부분. 그 정도로 조금 약간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소프트웨어 어떤 개발 공급 회사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뛰어들고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가장 많은 곳들이 이 콘텐츠 솔루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텐츠 산업 투자 키워드입니다. 어떤 키워드냐면요,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뽑은 키워드가 아니고요, 한국 벤처 투자에서 뽑은 키워드입니다. 한국 벤처 투자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어떤 여러 가지 아티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보고서들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투자 동향 같은 보고서들이 있고, 거기에 막 수치들이 막 있고, 거기에 콘텐츠 산업의 펀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콘텐츠 문화 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키워드들은 이런 거다 라고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의아하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가장 많이 키워드들이 써 있는 산업 업종이 뭐죠? ICT 서비스가 가장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상, 공연, 음반, 게임은 생각보다 키워드들이 적게 언급되어 있어요. 모르고 보면 신기합니다. 제대로 알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벤처 투자 생태계는요, 상당 부분 펀드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펀드로 투자되고 있고, 이것들이 사모펀드로 투자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모펀드, 그 중에서도 정책펀드, 산업펀드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들이 우리 재원을 모아서 투자 재원들을 모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목적에 맞는 펀드들이 막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떠한 정책, 어떠한 산업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4차 산업혁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소재, 부품, 장비도 있고요. 또 우리 콘텐츠와 관련돼서는 K글로벌, K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튼 중시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ICT 기술입니다. ICT가 여러분 뭐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않습니까? 정보, 그리고 통신,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 한번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과연 여러분들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문화와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콘텐츠와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자, 3D 콘텐츠 플랫폼, AI 기반 초중고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코딩 교육 플랫폼, 뉴스 크리에이션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교육 콘텐츠, 비대면 교육 관리 솔루션, 모바일 기반 3D AR VR 콘텐츠 공유 플랫폼,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및 콘텐츠 제작, 온라인 셀러 업무 솔루션, 커머스 플랫폼, 인플루언서 커머스 솔루션, 커뮤니티 기반의 어휘학습 서비스, 음악 영상 기반 SNS 플랫폼, 창작몰 쇼핑몰. 제가 빨갛게 테두리를 친 것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콘텐츠와 문화산업과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분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ICT 서비스에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정통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이 아니라 문화의 기술을 붙이고 콘텐츠의 기술이 붙이고 융합 복합이 된 곳들에 투자가 할 것이다.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런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비즈니스를 전개하셔야지만 사업에 성공하실 수 있고 투자 유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영상 공연 음방에 또 제가 빨갛게 테두리까지 치진 않는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OTT.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버 더 탑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왓챠와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동영상 관련된 우리 미디어 플랫폼 중에서 가장 핫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은 또 장르가 중요하죠. 하이퍼 캐주얼 게임이라는 것들이 한동안 굉장히 핫했던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드릴 부분은요, 콘텐츠 스타트업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할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 제가 준비했던 스타트업들이 딱 보셨을 때 여러분보다 못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 갤러리라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를 성공했다고 보는 포인트들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장기 생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로 투자 유치를 했다, 그리고 매출이 꽤 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오픈 갤러리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 지금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서비스 흐름도도 있는데요, BM이 아주 혁신적입니다. 그림을 빌려줍니다. 그 미술 작품을 인테리어 시장으로 전환해내는 굉장히 놀라운 발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오픈 갤러리와 유사한 스타트업들이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등장을 했고요. 그것들도 지금 꽤 큰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 미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 오픈 갤러리의 그림 렌탈 요 비즈니스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오픈 갤러리는 무려 2013년에 설립돼서 7.8년 차예요. 지금 8년 동안 생존을 했잖아요. 네,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서 5년, 6년, 7년도 넘어서서 아직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공개된 것만 총 82억 이상이고요. 야, 네이버, KDB 인프라 IP 캐피탈 펀드, 제가 회사 이름을 적지 않고 일부러 펀드명을 정확히 적었어요. 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도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한다. 그래서 펀드가 중요하다.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IBK 캐피탈, LB 인베스트먼트.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또박또박 읽냐고요? 여기 네이버, KDB, IBK, LB 인베스트먼트 뒤에 계속 회사 투자한 투자자들 언급할 건데 계속 보셔야 돼요.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든 들이대고 컨택하고 만나고 그 생각을 하시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 계속하죠. 오픈 갤러리 얘기를. 매출 성장은 20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했다. 솔직히 이 숫자를 쓰지 않고 숫자보다 성장폭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팩트 숫자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0이었고 1이었는데 내가 5가 됐고 10이 됐다.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우리 대표님들과 혹시 CFO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CFO, CSO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들이 투자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벤치마킹 포인트는 팀빌딩이다. 제가 우리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우리 역삼동에 우리 비긴메이트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비긴메이트가 바로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이에요. 그만큼 스타트업에서 팀빌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의 어떤 우리 연결시키는 정보와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 우리 비긴메이트에 와 있는데요. 그만큼 스타트업에 있어서 팀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마 이 커리큘럼 상에 팀빌딩과 관련된 얘기도 우리 비긴메이트 정윤섭 대표님께서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 팀빌딩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이규 대표라는 분이 오픈갤러리 대표님이신데 부주 알렌이라는 굉장히 글로벌 탑 컨설팅 펌의 컨설턴트 출신이고요. 실명을 얘기하는 게 조금 하지만 좋은 일로 언급하는 거니까요. 홍지혜라는 분은 서울대 미술관 출신이시고 고두희라는 분은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근데 단지 유명 컨설팅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고 삼성전자 출신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이분들이 보도자료라든지 어떤 IR 자료를 낼 때 어떻게 이분들의 명칭을 썼냐면요. 미술 담당 임원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어떤 기업에 미술 담당 임원이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없겠죠? 네, 삼성에 가도 LG에 가도 미술 담당 임원은 없을 거예요. 비긴메이트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픈 갤러리는 미술 담당 임원이 있어요. 왜? 이 오픈 갤러리의 근본은 미술이니까. 거기에 삼성전자 출신의 IT 담당 임원이 있잖아요. 즉 미술과 IT가 결합된 오픈 갤러리의 이 컴퍼니
비즈니스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팀빌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40분이 됐죠. 계속해서 이제 다음 스타트업 성공 사례 남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전에 자, 그럼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